안녕하세요. 하이퍼수학학원의 박인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시지고 수투 중간고사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중간고사 분석을 통해서 기말고사 대비 전략까지 한번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투는요, 출제 범위가 처음부터 극대극소까지 일단 출제가 되었죠. 근데 극대극소에 많은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고 몇몇 모의고사 기출 변형의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객관식은 일단 17문항이고 서술형은 5문항. 그래서 배점이 이제 객관식 65점, 서술형 문항이 이제 35점으로 배점이 좀 되었죠. 자, 그래서 뭐 출제 범위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고, 이제 시험지 문항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좀 해본다면 난이도는 많이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좀 평이했냐? 실제로 이제 시지고의 특징이 있죠. 학습지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주고 있는 그 그 프린트물이 사실 대부분 되게 유명했던 모의고사 기출, 평가원이라든지 수능,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학습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평이한 시험이었고,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새롭게 보이는 문제들도 사실상 최근에 나왔던, 그리고 좀 이전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들의 변형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출문항들을 많이 학습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상 적중 문항들을 한 번씩 검토하면서 우리 학원의 내신 대비서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되게 유명했던 이제 미분계수와 관련된 미분계수 정의를 써서 푸는 문제였죠. 자,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있는 문제고, 왼쪽이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내신 대비서에 있는 문제 말고도 사실 기본적인 시중에서 나오는 문제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적중이다라고 이제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나갔던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학원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미분법만 쓰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연습이 필요했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적중 문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다루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계산에서 조금 학생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 내신 대비서에는 거의 요런 관련된 문제에 비슷한 패턴이 3,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 번 학습한 친구 입장에서는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학교 시험에는 13번에서 출제됐고 내신 대비서에는 대표 문항으로 279번으로 넣어놨습니다. 뭐 보시면 접선에 대한 y절편을 통해서 뭐 증감을 따져서 어떤 구간 안에 뭐 그때 미지수의 어떤 최대값을 결정하는 문제였고,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적중 문항을 보시면 14번 문제고요. 이것도 함수의 연속성 문제에서 고함수 연속성 문제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점의 변화에 대한 불연속 함수를 찾아서 그 불연속되는 포인트와 연속함수하고의 곱에서 어떻게 하면 연속이 처리되는지,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학교 시험에는 14번에 나왔고 내신 대비서에는 193번으로 완전히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신 대비서를 정확하게 풀고 학습한 친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거는 학교 학습지에 나왔던 문제예요. 되게 유명한, 그죠? 레전드 기출 접선 방정식 문제고요. 뭐 비율도 써야 되고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 이제 평행 사변형 넓이들을 이제 구해 나가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교 시험에는 16번에 출제되었고요. 학교 학습지를 이제 사용하는 건 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출 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쌤이 이제 이렇게 스캔해서 넣어놨어요. 물론 수업에서 다 썼던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출제된 기출 문항은 2018년도 수능 나형에서 출제된 문제를 이제 변형하신 거죠. 이제 학교 학습지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요거는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절대값 함수와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요게 객관식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었죠. 요것도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를 살짝 변형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내신 대비서에 저희가 풀었던 문제였고,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과 관련해서 절대값 함수 안에서 0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미분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저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도 뭐 서답형 2번 문제는 너무 유명한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고, 보시면 이거 학습지에도 있었던 문제고, 2012학년도 좀 오래된 기출 문제를 이제 변형하셔서 넣었던 그런 극한 활용 문제죠. 그래서 뭐 충분히 여러 번 푼 친구도 있었을 거고 다들 맞추셨을 거라고 봅니다. 만일 틀린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서답형 5번 문제고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유명했던 기출 유형이에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 수능 문제를 변형하신 거고요. 요것도 이제 충분히 수업에서 다 했던 부분이에요. 마풀이라는 교과서에도 있었던 문제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특강 자료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 풀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분명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틀렸겠죠. 누군가는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쌤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도 하시고 시험 치기 전에도 재차 확인을 해서 꼭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중문항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 적중문항과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고 기말 대비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해봅시다. 자, 기말고사 대비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수투 시지고는 학습 프린트물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 모의고사와 이제 학원의 내신 대비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다시 한번 재차 여러 번 검토하고 문제만 풀어준다면 사실 누구나 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학교 학습지는 반드시 푸셔야 된다. 매번 푸시고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질문 첨삭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기출 유형들은 꼭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만일 뭐 다른 과목이나 다른 등급들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학원에서 나눠주는 특강 자료,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기출을 편집해서 주는 자료들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해두세요. 그러면 충분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중간고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기말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수투의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단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분 뒷부분 파트랑 적분 파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학습을 하시고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났고 또 5월달 이제 뭐 조금 약간 학교에 행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풀어지면 안 돼요. 이때 조금 더 기말까지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진도 빠르게 나가시고 다시 재차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기말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